생물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생물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도매가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수족관 장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들 요즘 수족관 창업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많이 찾아오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수족관 창업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주말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수족관 창업을 하려고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할지 그냥 내가 차릴지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족관에 프랜차이즈가 과연 필요할까? 수족관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도 야, 수족관 장씨를 보고서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형님들도 꽤 많은데 저는 일단 거절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했는데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족관 프랜차이즈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뭐 물건을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팔고 싶은 걸 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막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 막 몰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굳이 도와주자면 뭐 거래처 정도 알려주고 처음에 조언 정도 해주는 게 다다. 프랜차이즈는 입점하는데 돈이 들지만 이 돈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냥 고마우면 나한테는 고마움 정도만 표현하면 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주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님들 수족관을 하시려면 적어도 평수가 제 생각에는 25평에서 3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더 넓으면 좋겠지만 혼자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요즘 인건비도 비싸잖아. 근데 수족관을 혼자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기준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어항의 개수는 100대예요. 정말 열심히 했었을 때. 왜냐면 수족관이 생물만 관련하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물건도 팔아야지, 손님도 받아야 되지, 거래처도 다녀야 되지. 정말 힘들어요. 뭐 어디 며칠 비울 수도 없어. 꼭 비우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 번은 매장에 와봐야 돼요. 이게 자영업자의 아주 가슴 아픈 일이야. 저 같은 경우는 형님들 원래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었어요. 방송 생활을 저는 적어도 나이 한 50대까지는 하고서는 수족관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물고기 키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지금 물고기를 즐겁게 키우고 계시고 물고기 키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제 채널 오래 보신 형님들은 어디 가서 어항 세팅해주고 누구 이렇게 물고기 소개해주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엄청 막 하이테크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오히려 치킨집 차리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치킨집은 경쟁할 사람도 많잖아. 근데 그런 면에서 젊은 분들이 일단 창업하는 건 전 좀 반대예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창업을 좀 빨리 하기는 했지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좀 방송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 경험상 제가 150대 했었을 때는 어항 관리가 솔직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100대 정도 기준으로 30평 가게를 얻었었을 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뽑는 견적에서는 가게 바닥공사랑 뭐 조명공사 이런 건 제외인데 바닥공사 깔끔하게 돼 있는 데 월세를 잡거나 에폭시 까는 거는 뭐 30평 기준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뭐 깔아요. 이거는 뭐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축양장 가격을 먼저 뽑아봅시다. 4자 2단 축양장 기준으로 싱글라인 포함하면은 대강 2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원래 이게 막 낱개로 사면 얼마 안 하는데 가가지고 현금 결제하면서 뭐 견적 딱 달라고 하면은 대강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4자 2단 축양장 10대 기준으로 250만 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구독자 형님들은 픽해봐야 해본 게 뭐 구피, 코리, 안시, 새우 요 정도겠지만 생각보다 수족관에는 취급해야 되는 물고기가 다양한데 그 경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30배럭으로 다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뭐 45큐브도 있어야 되고 2자광폭, 3자광폭, 4자광폭 이거를 좀 계획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다 30배럭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뭐 30배럭 한 대에 3, 4만 원 정도인데 4자광폭이면 12, 3만 원? 15만 원? 그 정도면 사거든요? 배송비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잡은 게 이제 120대에 420만 원을 잡았어요. 좀 전에 내가 조사한 거야,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축양장 250만 원, 어항 420만 원. 생각보다 별로 안 들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수도 작업해야지. 볼탑 깔아야 되지. 어항 물은 자동으로 차야 될 거 아니야. 필터 달아야지. 이런 거 자잘구레한 거 다 포함해서 한 120만 원이면 떡쳐요. 불어화 달아야 돼요. 불어화는 이제 영남 거냐 다카스키 걸로 할 거냐 이거 기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80A 기준으로 6개를 잡았습니다. 6개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한 개는 SB. 이게 불어화를 쓰다 보면 한 개는 분명히 언젠가 문제가 생겨서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6개 기준으로 제가 지금 뽑아봤을 때 영남 걸로는 108만 원, 다카스키 걸로는 126만 원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좀 돈 좀 더 들여가지고 다카스키 걸로 사는 게 좋겠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영남 브로아로 하면 108만 원, 다카스키 걸로 하면 126만 원. 링 브로아도 고민해 볼 만한데 소음이랑 진동 때문에 링 브로아는 논 내려가겠습니다. 냉난방기도 깔아야 돼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잖아요. 이거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냉난방기 한 대로 하기에는 좀 불안해. 겨울이나 여름에 분명히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대를 까는 걸 권해요. 작은 거 2대 설치하는 게 훨씬 더 가게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인버터 기준으로 저는 설치비까지 500만 원 들었거든요. 2대 하는데.
그래서 냉난방기 캐리어고 인버터 있는 거로 설치하면은 5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과기는 스펀지 여과기로 잡았었을 때 120대 정도 깔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들어가는 게 1,516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1,516만 원만 다 들어가냐? 그건 아니죠. 이게 하다 보면 뭐 호스도 사야 되지, 막 짜잘짜잘한 거 사도 2천만 원이면 떡친다 얘기야.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손님이 주말에 오셔가지고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이제 프랜차이즈 제이한 사장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창업하는데 솔직히 1,500, 2천이면은 솔직히 공짜지. 거의 그냥 진짜 막 너무 단순한 거지. 그러지 않아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거 차리려고 하면은 저도 잠깐 알아봤었는데 요구하는 게 2억 몇천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봤었을 때는 너무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이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초도 물량 깔아야 돼요. 도매상 가서 물건을 깔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주변 손님들, 제 주변에 이제 수족관 하겠다고 오신 분들 도매상에 소개를 해주면은 이분들이 처음에 가져가는 게 대충 한 200에서 500 정도로 가져갑니다. 이 정도는 깔아놔야 매장에 물건이 좀 차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투자한다고, 투자는 투자지. 근데 어차피 이건 팔 물건이니까. 그리고 수족관이 처음에 오픈할 때는 오픈빨이라 그래갖고 한 3달 정도는 장사가 괜찮아요. 달달해. 자, 그리고 생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생물도 한 돈 1,000만 원어치 깔아야 돼요. 이거 뭐 어항 그대로 막 빙빙 돌릴 수는 없잖아. 가만히 있는 거 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취미로 집에서 할 때는 생물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고 건강하게 잘 돼. 근데 건강하던 것도 매장 오면 죽는다? 새끼도 안 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하던 것처럼 잘 된다는 거를 좀 마음에 좀 버리고 오셔야 돼요. 쉽지가 않아 장사가. 그래서 산란 하던 것도 갑자기 산란도 안 되고 막 별의별 이상한 사고가 다 터집니다. 그리고 이게 수족관을 하면은 괜히 이제 막 어항이 많이 생기고, 아 그래 뭐 이거 구피 키우던 방식대로 이거저거 해보면 잘 되겠지 해놓고서 막 시클리드도 집어넣고 라미네지도 넣어보고 처음 보는 테트라도 막 집어넣어보고 막 이거저거 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집에서 취미로 할 때는 보통 수족관에서 검역이 다 된 생물을 운 좋게 잘 들어와서 건강하게 잘 들어왔던 생물들을 돈 주고 샀었는데, 이제 업자가 돼서 도매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몰살하고 전멸하고 막 병 걸려서 죽고 난리가 납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라미네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요즘 라미네지가 인기인 거 어떻게 라미네지를 갖다가 와서 키워봤는데 자꾸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고서 좀 이제 나도 좀 아픈 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또 타산에 안 맞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떼버렸어. 그냥 알았어. 아, 일반 어종은 내가 애초에 못하는 거는 내가 내 영역이 아니다.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래갖고 저는 그래서 일반 어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좋게 말하면은 뭐 좋게 말할 것도 없지. 그냥 저도 몰라서 못하는 거야. 일반 어종을.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그래서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남한테 아는 척하면서 팔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그럼 물고기 도매는 어디서 받냐? 물고기 도매 받을 때 생각보다 많아요. 뭐 동대문가도 많고 경기도 광명가도 많고 남양주가도 많고 물고기 수입하는 데가 거기에다 포진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지방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부산 쪽에 많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논 내려가고. 이제 용품도 도매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용품 도매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고 밑에 이렇게 설명 보면은 뭐 수입원 어디라고 써 있어요. 그 수입원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갖고 전화하면은 물건 받는 거, 도매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화하면은 택배로 다 싸주고 막 영업사원 안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물건 다 집어넣고 하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문제예요. 이거 뭐야, 지금 여기 히카리 펜시구피가 있으니까 히카리 펜시구피 네이버 최저가보다 제가 사는 게 비싸요. 여기에는 정품 수입원 디스커스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밀수에다 파는 새끼들도 많아요. 정식 수입원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가져오는 물건이고 저도 세금을 내고 부가세를 내고서는 사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장 소비자가가 이게 아마 16,000원인가 그럴 건데 인터넷가가 8,1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비싸게 주고 사와. 자, 근데 대부분 물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수족관 창업을 하면서 야 그래 물건 받아가지고 남겨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입원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도매를 줘버리면 일정 마진을 붙여버리고 털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 로드샵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용품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굳이 안 파는 게 나아. 제가 뭐 유튜브에서 썰을 몇 개 풀긴 풀었었는데 뭐 몇 년 전에 있던 일이긴 하지만 수조를 도매를 받았어요. 정말 한 차를 가득 받았어. 30큐브 2만 원에 받았는데 박람회에서 18,000원에 까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저 욕하고 지랄하고 막 엎었어요. 아니 나한테 24,000원에 팔라고 2만 원에 줘놓고서는 박람회에서 18,000원에 까면은 뭐 어쩌라고. 요게 나와 안 나와.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용품으로 뭘 남겨 먹겠다 이거는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아예 인터넷 장사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 장사는 지금 아예 없애는 쪽으로 일을 지금 잡고 있어요. 일머리를.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으로는 솔직히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야. 이거 뭐 4만 원짜리 팔면은 뭐 못 대고 나면은 남는 거 뭐 잘 남겨야 뭐 한 2, 3천 원인데 이거
남기자고 하기에는 배송사고 나고 이러면 골치 아파. 차라리 그냥 안 먹는 게 나아. 창업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가에 팔잖아요. 그러면 팔아도 괜찮지, 달달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매장에서 물건을 팔 때 정가를 받더라도 매장에서 오면 손님들도 와서 1, 20분 상담하고 가시잖아요. 상담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일머리를 그렇게 잡았어. 그냥 뭐 매장에서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저도 그냥 마음은 그래. 용품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근데 생물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생물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도매가가 괜찮아요. 막 크게 막 까져 있지가 않아. 근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이 축양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적자를 꽤 감수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저야 이제 벌써 횟수로 몇 년 차야 돼? 15년 해였을까? 15, 16, 17, 18, 19, 20, 21, 22 횟수로는 8년 차인데 이 정도 짬밥이나 되니까 그냥 물고기 우습게 가져와가지고 축양하고서는 어느 정도 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죽여 먹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결국은 이제 생물로 남겨 먹는 건데 솔직히 생물은 사주면 진짜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방에 계시는 수족관 사장님들은 인터넷 장사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도매가에 무조건 더블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정가에 더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수족관 도매상 같은 데서 이제 가끔 만날 때 이분들 벤치 타고 오시고 수족관 하나 더 여시고 막 2호점 3호점 여시고 그러는 게 인터넷 장사 아예 포기하시고 그냥 동네 장사로만 로드샵 장사로만 하는데 손님들 상담 충분히 할 거 해주고 가서 설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받을 거 다 받으시는 장사, 이런 게 오히려 더 달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용품을 제가 줄이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쿠팡 링크 같은 거 보내요. 사장님 이거 사요 말아요?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황당하지. 나도 이거 13,000원에 파는데 쿠팡 링크 10,000원짜리 보내면은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우리 창업하시려는 형님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수족관 오픈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구독자 형님들도 그렇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형님들도 그렇고 물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막 물고기 싫어하는데 막 누가 등 떠미 물어가지고 너 수족관 해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사랑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물고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막 구피를 누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병 같은 데다가 막 여과기도 없이 환수도 안 하고 그냥 막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꼭 매장에 물고기를 가지고 오세요. 와서 그냥 버리고 가요. 저희 매장에 이번 주에만 물고기를 버리고 간 분이 3분이에요. 지금 오늘이 영상 찍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이번 주에만 물고기를 버리고 그냥 수족관 문 앞에다 두고 가신 게 봉다리로 3봉다리예요. 그냥 저 있을 때도 들고 와요. 저희 알바만 있을 때도 아 수족관 사장님이 받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그냥 두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잖아요. 앞에 있는 수반 그냥 깨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항 깨놓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있던 얘기들만 좀 몇 가지 해드릴까요? 이번 달에만 저는 네온테트라를 안 팝니다. 네온테트라를 안 파는데 저희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지난주에 저희 매장에서 네온테트라를 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어르신 죄송한데 저는 네온테트라를 안 팔아서 잘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때부터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막 내가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랑 가가지고 너한테 네온테트라를 뭐 얼마 주고 몇 마리 했는데 해서 어르신 죄송한데 저는 네온테트라 판 적이 없어요. 저희 매장에 창업하고 나서 저희 매장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 백운역에 있는 청춘수족관인데 맞게 전화하신 거 맞냐 그러면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막 끊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있던 일이거든요. 막 락앤락에 거북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와서 환수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우리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곳이 수족관이라 이런 일도 그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뭐 물론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곳이 수족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돈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왔는데 창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뭘로 돈을 벌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 장사 포기하고서는 로드샵으로 와서 그냥 동네 손님들 잡는 장사를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와이프 따라서 지방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리글라스 수조 같은 거 정가가 47,000원인가 그래요. 한 자반짜리 수조가. 근데 8만원에 팔아. 슈퍼쌍기? 이거 원래 인터넷에 치면 한 만원, 12,000원이면 사잖아요. 지방 가면 한 25,000원, 3만원 해요. 근데도 이 수족관 사장님들 벤츠 타고 다니시고 잘 살고 물어봐요. 제가 사실 나도 위에서 수족관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사가냐 물어봤더니 저희는 인터넷 장사하고 동네 장사만 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또 있어요. 출장 청소 이것도 꽤나 달달해요. 수족관에 전화 의외로 많이 옵니다. 뭐 어린이집인데 학교인데 어디 공공기관인데 정기적으로 수족관 청소 맡기고 싶다. 이거 생각보다 달달해서 이것만 하시는 수족관 사장님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뭐 그거보다는 물고기랑 씨름하는 게 좋아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수족관을 해도 다 돈 버는 진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업하려고 하셨던 손님은 자기가 이제 집에서 물고기 새끼도 받아보고 새우도 해보고 물고기 새끼도 해보고 분양도 해봤더니 이게 좀 그래도 치킨값이랑 애들 학원비 정도는 나오니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집에서 물방하는 게 딱이라고. 갖고 나와서 월세 내고 세금 내고 하면은, 우리 자영업자들 세금 많이 내잖아요, 형님들. 일반 과세자들은 매장에서 카드로 굽는 거 10%는 다 일단 세금으로 일단 내잖아, 부가세로. 환급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 근데 집에서 하면 적어도 세금 낼 일은 없잖아요, 월세 안 내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굳이 나와서도 세금 내고 월세 내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브리딩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겠냐. 집에서만 해도 월세하고 세금 안 나고 분양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어이 나와가지고 필요 없이 돈을 쓰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잘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족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족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젊었을 때 하지 말라는 거랑, 수족관을 창업을 하고도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뭔가가 있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숨 이르지 마세요.